자, 우리 이제 문장의 짜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 성분만 좀 잘 기억하면 사실 큰 어려움은 어려움이 없진 않고 많지는 않을 거다. 한번 봅시다. 자, 문장의 짜임이라는 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일단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문장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홍문장과 격문장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홍문장은 이게 우리가 단수할 때 그 단수 복수 얘기할 때 헛 단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딱 한 번.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많이 몇 번 해보겠지만 문장을 분석해보라 라고 할 때는 무조건 서술어 먼저 찾으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들 혹시 기억하니?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종류가 3개였잖아. 뭐뭐뭐인지 기억나? 동사, 형용사, 그치,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의 형태.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격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문장도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라는 속담이 있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장 좀 중요한 중심이 되는 서술어는 그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부터 서술어를 찾아 나가면 좀 편리합니다. 여기 아래 있는 예문을 보면 읽는다 라는 동사가 있죠. 동사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 그럼 이제 요 서술어의 짝꿍이 되는 주어를 찾으면 돼. 누가 읽냐? 내가 읽는 거지. 내가 읽는다 라고 하면 이제 뭘 읽는데 너 궁금해지잖아. 그 목적어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그 문장의 주성분이 되겠지. 나는 책을 읽는다. 그 옆에 있는 열심히라는 애는 뒤에 나오는 읽는다를 꾸며주는 부사어겠지. 또 어쨌건 지금 우리가 파악해보려고 했던 건 주어 서술어 관계에 몇 번 나타나냐? 한 번 나타난다. 요 세트다. 이런 애들을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겹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문장이 겹을 이루고 있다. 겹겹이 쌓여 있다. 그래서 주술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중3 때 학교 시험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다루는 문장들의 형태가 2번까지만 나타나죠. 웬만하면. 왜? 3번 이상 나타나면 헷갈려 하니까 너네가.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러 막 어렵게 내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2번 정도 나타나는 문장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문을 확인을 해보면 길다, 소수로. 뭐가 길어? 예술이 길어. 얘가 주어. 하나. 그 다음에 짧아. 소수로. 뭐가 짧아? 인생은 짧아. 이런 식으로 주어 소수로가 2번 나왔고, 오른쪽 단어 봅시다. 깨달았다. 누가 깨달았어? 우리가 깨달았어. 그 다음에 정당하대. 소수로. 뭐가 정당해? 또는 누가 정당해? 그가 정당하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짝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 짝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주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주어 서술어 안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많이 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중3 아직도 시험을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몇 번 나타나냐를 가지고 이제 혼문장, 격문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좀 이런 냉정히 말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혼문장인지 격문장인지. 그럼 그걸 어떻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을 때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니까 짧겠지. 격문장은 길겠지. 길이로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곧 격 문장을 구분할 때 길이로 판단하는 건 안 된다. 왜냐면 위에 있는 혼문장처럼 주어 서술어 말고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어 서술어를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요 문법 관련 용어는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제 부하절 구분해보는 걸 할 건데, 왜 그러냐면 결국 부하절의 차이는 뭐였어야 돼요?
일단 구와 절 모두 공통점은 여러 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것까지 기억나? 여러 개의 띄어쓰기가 된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는 그냥 단어들의 덩어리, 모임이라고 보면 되고 절은 똑같이 단어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여러 개의 어절이 모여서 구와 절을 이루지만 구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절은 주어 서술 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아래에 있는 걸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돼. 밑줄 친 부분만. 아주 높이라는 거는 자 높이라는 부사어를 앞에 있는 부사가 다시 한번 꾸며주고 있는 거지. 또 얘는 이제 부사구야. 부사구. 주어 서술어가 없잖아. 자, 2번 같은 경우는 길다라는 서술어 앞에 코가라는 주어가 있죠? 뭐가 길어? 코가 길어. 그러면 주어 서술어야. 그래서 얘는 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날씨가 좋으면, 그럼 날씨가 좋다. 라는 주어 서술어가 나타나지. 그럼 얘도 절이 되는 거고. 4번은 어때? 4번. 4번. 4번에 저 헌은 품사가 뭘까? 품사. 헌.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거거든. 헌.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헌이 있고 또 다른 헌이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헌은 헐다의 헐이라는 어간 플러스 요 형태인 거지. 자, 그래서 요 놈은 좀 길게 품사를 다 적어야겠네. 관형사고 요 놈은 헐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입니다. 근데 이제 관형사니까 얘는 문장에서 무조건 관형어로만 쓰인단 말이야. 체언을 꾸며주는. 요 아래에 있는 이 동사가 활용한 헌, 요 녀석도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잖아. 그치? 은을 나갈 때 은.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관형어로 쓰여.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지. 왜? 우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구분을 하면 둘 다 관형어야. 뒤에 나온 체언을 꾸며주고 있겠지. 근데 품사가 다르잖아. 근데 품사가 다르다는 게 이런 절과 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 자, 얘는 일단 의미가 그냥 뭐 낡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저 헐다도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주된 뜻은 뭐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낡은 의미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단 말이야. 동사가 활용해서 이 활용한 형태로 쓰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냐 한번 일단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만드는 거 그냥 이런 문장 또 쳐봅시다. 안 적어도 돼요. 화면만 봐봐. 여기 환이 쓰였지. 뒤에 나오는 아파트를 꾸며주고 있지. 하는 일은 관용어가 맞는데 그러면 이거 미리 말하면 아직 오늘 하진 않았지만 견문장입니다. 견문장. 우리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아까 말한 동사, 형용사 그런 거 찾아보면 얘 맞지? 그치? 그리고 얘도 아까 이제 동사로 본다면 서술어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걸 좀 문장을 두 개의 혼문장으로 쪼개 본다고 하면 내가 아파트를 뭐 고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정부가 아파트를 헐다 라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술성을 가진다는 거야. 서술성. 동사가 활용한 경우에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아파트를 헐다 이런 식으로 헐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서술이 되는데 여기서의 헐은 그냥 형태가 고정된 하나의 단어로서 그대로 꾸며준다는 거지.
그녀가 옷을 헐다 이렇게 쓰질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일단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좀 명확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쪼개봐서 서술성을 지닐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또 이 경우에는 그냥 헌이라는 관형사와 옷이라는 체원이 결합된 거니까 주어 서술어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명사구입니다. 명사구. 그 다음에 동혁이는 축구를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 부분은 하긴 하는데 잘하는 거잖아. 얘는 부사어지. 분사도 부사하고. 얘는 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냉정히 말하면 추워? 냉정히 말하면 그 영어에서는 막 명사구, 막 형용사구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형용사구가 있나 영어에?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명사구, 동사구 이런 건 있잖아. 영어에서는 구와 절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국어는 사실 그렇게 구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돼. 아, 절은 주어 소설 관계가 나타나는구나. 자, 2번은 중요해. 이 두 번째 거는 중3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 고등 모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훈문장, 견문장을 구분하는 문제 자체는 당연히 모의고사나 이런 곳에 안 나오겠지만 여기 저 개념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무조건 그걸 해야 돼. 그거 뭐야? 서술어 될 수 있는 거, 밑줄 치는 거. 일단 내린다 있죠? 일단은 1번은 넘어가. 1번 이 정도만 하고 2, 3, 4번 해봅시다. 아름답다 말고는 안 보이지. 3번은 피다 말고 안 보이고 4번은 받았다 말고는 또 안 보여. 5번은 막다와 푸르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무조건 견문장이겠네. 대놓고 두 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아름다운 거야? 하늘, 얘가 주어. 나머지는 주어 소설 될 수 있는 없으니까 얘는 꽃. 3번은 피었다. 뭐가 폈어? 장미꽃이 활짝 폈다. 장미꽃이 피었다.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막 꾸며주는 말들이지. 장소라던가 어떻게라던가 얘도 꽃. 4번 같은 경우는 누가 받은 거야? 편지를 받았대잖아. 받았대. 누가 받았어? 내가 받은 거지. 얘가 주어. 뭐 언제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주어 서술과는 관련이 없는 얘도 혼문장. 1번 같은 경우는 그 내린다라고 이렇게 서술어가 나와 있고 뭐가 내리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거지. 일단 얘가 주어야. 얘가 짝이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요 부분 요 2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사파생 전비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사가 아닌데 아닌 애 뒤에 붙어서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단어의 형성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다. 뭐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업이라는 어근에 붙어서 이제 없이라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거. 한번 사전을 확인을 해보면 없이를 검색하면 이렇게 부사라고 여기 나오죠? 그치? 근데 이제 그럼 쟤는 부사잖아. 그냥 그럼 서술어가 될 수 없는 애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서술성을 지녔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서술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부사절로 봐. 우리 학교 문법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애매한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안에서는 소리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 그래도 경문장입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부사절을 이제 알려줄 때 요 예문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 안에 겹문장의 종류로 가봅시다. 본문장은 아까 저 개념만 기억하면 돼.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난다. 자, 겹문장은 좀 종류가 계속 점점 쪼개질 텐데, 첫 번째는 이어진 문장.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냐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건 뒤에 자세히 볼 거야.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경우는 안고 있는 거야. 안고 있는 거. 그래서 다른 문장 안에 한 문장이 쏙 들어가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부사어, 관형어와 같은 문장 성분처럼 일을 해. 그래서 이제 보통 내신 때 선생님이 이걸 좀 도식화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하나의 혼문장이 있고, 또 하나의 혼문장이 있고, 연결어미에 의해서 얘네가 이어진다. 근데 이제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안에 다른 문장이 안기는데, 그때 요 자리에 전성어미가 없어. 전성어미. 주어. 한번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이어진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둘 다 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든 다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건 똑같아, 얘들아.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똑같고, 첫 번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부터 보면 이제 앞에 있는 혼문장과 뒤에 있는 혼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다. 즉 어느 한쪽이 뭐 뛰어나고 약하고 그 차이가 없이 둘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거야. 똑같은 수준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보면 철수가 가고 영희로 온다 라는 거는 철수가 가다, 영희가 온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요 고라는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는데, 철수가 가는 거나 영희가 오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수준이. 뭐가 더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 차이가 없어. 뒤에 있는 것도 형은 키가 크다, 누나는 키가 작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뭐지만 이라는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요 대등하다라는 의미 관계는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를 먼저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물론 실제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라면 나열에 해당하는 연결어미를 좀 달달달달 외워두고 대조에 해당하는 걸 달달달달 외워두면은 당연히 시험은 잘 볼 수 있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 막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암기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외우라고 하는 게 항상 대등, 어떤 게 대등한 거지? 나열, 대조, 선택.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나열, 대조, 선택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 나열, 늘어놓는 거고, 대조, 반대되는 거 같이 보여주는 거고, 선택,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이 의미, 이러한 단어의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또 예문을 봤을 때 뭐뭐 하고 뭐뭐 하며 이런 거는 하나하나 늘어놓는 거구나, 또는 뭐뭐 하나 나는 뭐 노래를 잘하나 춤을 못 춘다, 밥을 먹었지만 배가 고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의미구나. 또는 하나 더 적어볼까요? 집에 가거나 공부를 해라, 아니면 집에 가 든지, 또 2개 정도까지는. 자, 그래서 이런 것 뒤에 나오는 연결어미는 앞에 있는 저 의미 종류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예문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예문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나열, 대조,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은 대조나 선택을 고를 애들 없을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서. 그렇지? 한번 예문은 쭉 읽어보시고 그 아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보겠습니다. 종속적이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더 힘이 센 거지. 우위에 더 중요하다, 더 힘이 세다,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표를 먼저 볼까 이번엔 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관련된 연결하는 종류가 좀 많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애들 먼저 기억해. 앞에 있는 애들 이걸 먼저 기억하고 나면 뒤에 게 조금 잘 따라올 텐데, 우리가 이제 이유, 의도까지는 잘 이해를 하더라고. 어렵지 않게 연결 어미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에도, 예를 들면 뭐 밥을 먹어서 배가 고프다, 아니 배가 부르다 그러면 안 되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이제 원인, 이유가 되고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되는 거지. 또는 뭐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또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되는 거고, 밥을 먹었으므로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저 연결어미가 붙은 부분이 원인, 그 뒷부분이 결과. 이유는 어렵지 않아. 의도도 마찬가지야. 밥을 먹으러 뭐 식당에 간다,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양보랑 조건, 상황을 좀 헷갈려 하더라고. 양보부터 보면, 양보는 예문을 봐봐. 이게 붙은 애가 여기에 어떤 내용이 오든 간에 얘가 중요한 거야. 요 뒷문장이 중요해. 그 뒤에 놈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한다는 거야. 시험에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자. 시험을 못 봤어도 포기하지 말자. 얼굴이 못생겼어도 포기하지 말자. 춤을 못 춰도 포기하지 말자. 어떤 내용이 오든 얘가 붙으면 뒤에 문장한테 다 몰아주는 게 된다. 양보하는 거다. 뭐더라도, 일지라도, 주로 저런 애들이 많이 쓰이고. 자, 조건은 우리가 영어에서 그 가정법 배웠니? 가정한다? if,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거야, 그거. 자, 영어에서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그 조건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 있는 예문을 보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다 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러한 결과가 온다라는 거잖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맑다라는 조건이 채워져야만 아랫물이 맑다는 거니까, 조건이란 건 가정법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은 배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경. 일단 뭐 예문을 봅시다. 집에 가는데 철수를 만난 거야. 그럼 얘도 중요한 건 이거야. 너는 한쪽 힘이 항상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한쪽 힘이 세다 그랬잖아. 얘가 힘이 세. 뒤에 있는 애가. 철수를 만난 게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만난 거냐? 집에 가는 상황에서 만난 거야. 그걸 표시해 주는 거야. 집에 가는데 얘를 만났어. 철수를 만나는 상황이지, 상황. 내가 밥을 먹는데 친구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게 진행되는 그 이전의 배경, 상황이라는 뜻으로 저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어미는 반복적으로 보고, 또 아니면은 여기 있는 예문을 이제 하나 꼭 집어서 그냥 기억을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편한, 여러 개 적용하기 좋은 그런 예문을 하나씩, 한두 개씩 넣어서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 우리 그 오른쪽에 있는, 결국 이제 이 문장 단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결국 4개 중에 다른 거 하나 찾기잖아. 4개 중에 다른 거 하나 찾기. 그러면은 4개는 똑같아. 그럼 결국 2분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라는 거야. 나머지 4개는 A고 하나만 B다. 그럼 이제 그 A, B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대등 종속을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알려주는 거는 1번만 알려줍니다. 한번 봅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 위치를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놈은 앞뒤 문장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또는 의미가 말도 안 된다. 이상한, 그러니까 좀 이게 뭐야? 하는 의미를 맡긴다는 거야. 자, 아래에 있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문은 고라는 나열의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많아? 아래에 있는 문장은 어서라는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습니다. 원인이지 원인. 이거 내신 때 이거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바꿔보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바꾸는지 너네는 기억하니? 나랑 같이 수업을 했던 너희는? 그치 이렇게 바꿔. 위에 걸로 예시를 들어보면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고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요 연결어미는 그대로 놔두고, 요 연결어미 아서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 연결어미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래 거는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 거잖아. 비가 왔다는 이유 때문에 길이 미끄러운 건데 바꿔보면 길이 미끄러워서 비가 온다. 그럼 맨날 길이 미끄럽게 하면 비가 온다는 거 아니야. 거의 주술사지 주술사. 완전 의미가 엉망진창으로 돼버리죠. 속담도 이런 게 많잖아. 내가 맨날 하는 속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 지렁이가 꿈틀하면 밟는다. 그럼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지. 동물학대범이. 자, 이런 식으로 의미관계에 따라서 바꾸는 게 되냐 안 되냐 볼 수가 있고, 아래 거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이번엔 기준이 이거야. 얘가 기준 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표시해줄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놈을 뒤에 있는 놈 사이에 넣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대등하게 한 놈, 이어진 놈은 그게 안 된다. 바로 아래 예시를 봅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부터. 자, 얘가 앞에 있는 절, 얘가 뒤에 있는 절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요 사이에 넣는 게 된대. 보면 길이 비가 와서 미끄럽다. 굉장히 자연스럽지?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거, 앞에 있는 놈을 뒤에 있는 놈의 사이에 껴넣으면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다. 근데 이제 하나는 둘 다 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거는 대등이 되고 뒤에 건 종속이 되는 거잖아.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생들도 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실 겁니다. 나도 그걸 추천을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시로 확인하기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10개 대등 종속 구분하기. 풀었죠 얘들아? 빨리 말해봐. 1번은 뭐야? 대등이야 종속이야? 못했어 아직? 1번 대등이지. 뭐하지만이라는 대조의 의미로 대등. 그 다음에 2번은 고라. 사실 어미를 외워두면 좋은 점은 어쨌든 학교 시험은 이런 단순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보면 낱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수다 바꿔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했을 때 이거는 나열이죠. 나열. 이것도 대등은. 3번 나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라는 요 아서 쓰인 거지. 이건 원인 결과죠. 원인 결과 인과 이유라고 씁시다. 우리 아까 프린트에 이유라고 했었습니까? 그럼 얘는 종속이네. 다음 4번 언니는 노트북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 연결어미는 요거죠. 려고. 그럼 이건 뭐였어? 종속은 종속인데 일부? 의도 목적. 종속. 그 다음에 생긴 건 우습지만 맛이 있다. 이거는 뭐뭐지만 대조지 대조. 대조니까 대등. 6번은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어서라는 이것도 어민 찾아보면은 뭐야 이거? 어서 그거지. 이유 종속. 그 다음에 7번
공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하나를 골라라는 거잖아. 여기 계속 프린트 줬죠? 금지. 우리 프린트 아까 없었지만 선생님이 따로 적어줬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를 하든지 놔두고 당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데드. 그 다음에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이거 어서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얘도 종소. 그 다음에 9번. 네가 포기하면 너도 포기할 것이다. 조건이네, 조건.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도 이거 하겠다. 조건. 헤드. 아니, 종소.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10번. 말 바꾸면 말이 안 되지. 너무 살이 쪄서 야식을 자주 먹었다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또 이유. 종소. 그러면 1, 2, 5, 7 요게 대등, 나머지는 종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어진 문장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을 가봅시다.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헷갈려하는 게 이제 아는 문장인데, 자, 아는 문장 개념은 아까 그림으로 봤던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는 거, 안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안고 있을 때 그 놈은 안겨 있는 녀석은 하나의 문장 성분이다. 하나의 문장 성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등의 역할을 한다. 안기 문장 개념 방금 봤으니까 바로 종류로 내려가 봅시다. 아는 문장의 종류로. 종류가 5개가 있어요. 표시만 좀 미리 해볼까? 명사절, 부사절, 그 뒤에 관형절, 뭐야 이거? 어제 한 거구나. 관형절, 그 다음에 서술절, 인용절. 그럼 저기 있는 애들, 지금 우리 파란색 형광펜 친 놈들은 일단 저 절 안에 다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절이니까. 자, 우리 명사절부터 봅시다. 일단 명사절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자, 이때 우리 전성어미,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하긴 했지만 이 오른쪽 가서 잠깐 한 번 더 봅시다.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안 헷갈리니까. 자, 일단 어미잖아, 어미. 어미란 말을 보면 무조건 용언을 떠올려, 용언. 용언이 활용할 때 변화하는 부분, 바뀌는 부분이 이제 어미인데, 앞에 있는 전성이란 말이 붙어있지. 전성이라는 거는 성질을 바꿔준다. 그럼 정리하면 뭐냐면, 적어보시고, 정리하면 용언이야. 동사나 형용사, 뭐 서술격 조사까지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야.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인데, 즉 기본적으로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고 서술을 하는 애들인데 다른 애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명사처럼 쓰인다거나 부사처럼 쓰인다거나 관형사처럼 쓰인다거나. 근데 품사가 바뀌냐? 품사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왜? 어미가 붙어 있으면 걔는 어쨌든 무조건 용언인 거야. 어미가 붙었는데 품사가 바뀌고 그럼 걔는 더 이상 어미가 아닌 거지. 어미는 용언에만 붙는 거니까.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면 관형사처럼 일하게, 명사형 전성어미면 명사처럼 일하게, 이런 식으로 다른 품사의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품사가 직접 변하지는 않는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저 명사형어미 붙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품사는 용언 그대로지만 명사처럼 일한다. 근데 명사라는 거는 이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잖아. 그치?
품사는 애초에 무슨 일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애들이 아니지. 그 명사라는 놈이 할 수 있던 일을 생각해보면 체언이니까 체언이 하는 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명사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제 곧 볼 부사절 아는 문장, 서술절 아는 문장, 관용절을 아는 문장은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 관용절은 관용어 역할, 서술절은 서술어 역할 파악이 쉽다고. 바로바로 이름에 나타난다고 무슨 일을 하는지. 네, 명사절 아는 문장은 그게 안 나타나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부사어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격조사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격조사가 주격조사, 주어의 역할, 목적격조사, 목적어 역할 만들어준 애들이었지. 그거야 그거. 그러면 우리 그 견문장, 그러니까 아는 문장이라는 거 하나만 확인을 해보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는 어떤 절인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밝혀졌대. 이게 서술어 될 수 있는 서술어. 뭐가 밝혀진 거야? 무엇이 밝혀졌대. 일단 여기까지만. 그 앞에 보니까 진범이다 라는 서술어가 하나 또 있어. 진범이다. 누가 진범인 거야? 그가 진범인 거지. 그러면은 얘랑 짝꿍이 되는 주어는 이거야. 요렇게가 하나의 절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주어 기능. 그리고 그러면 결국 뭐야? 요 이가 붙은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잖아. 요 밝혀졌다라는 서술어의 짝꿍은 앞에 있는 절 전체가 주어가 되는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어 서술어 주어 나타났으니까 견문장.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부터는 이제 다 견문장이니까 그 안겨있는 절만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다 찾아라. 찾은 다음에 이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얘들아, 아까 내가 막 그 연결어미 하나하나를 외우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잖아. 이런 애들은 다 외워줘야 돼. 이게 명사형 어민지, 관형사형 어민지, 부사형 어민지 이런 것들을 좀 외워야 한다. 시험이 끝났어도 외워야 한다. 고등학교 나오니까. 여기 보면은 진범이다 활용해서 진범임 이게 됐던 거잖아요.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붙은 거지. 그 아래 있는 예문도 마찬가지로 주연이가 해내다 활용해서 해냈음 이라는 명사절로 쓰이고 있고, 뒤에 있는 목적격조사을 덕분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절은 뒤에 있는 격조사까지 확인을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절로 가보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 정도까지만 언급합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계도로. 부사형은 어미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일단 계도록 정도는 필수로 알고 시험을 봤으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맞지? 계도록 정도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금 강의실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쌓아가는 거죠. 추가적으로 듯이 뭐 아서 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부사파생전미사 이가 붙은 애도 포함된다.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안겨있는 안긴 문장만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하늘이 푸르다라는 문장 안에 눈이 부시다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 도록이라는 전성어미, 듯이라는 어미. 아까 소리도 없이 했으니까 따로 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문장 단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왜냐면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밑줄 안 쳐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찾는 게 힘든데 방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순서 서술로 될 수 있는 표시하고 여기서 어미만 잘 확인하면 대등종속도 가능하고 안긴 문장 어떤 게 안겨 있는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오른쪽에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단 앞에서 보고 온 게 이거지. 이어진 문장에서 보면 범인이 도망가도록 그는 도와주었다. 범인이 도망가다. 그는 도와주었다. 이러면은 순서가 혼문장 하나 주어 서술어 또 혼문장 하나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면 이어진 문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행학교 문법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부분에 있는 요 녀석, 요거 말하는 거예요. 범인이 도망가도록 이라는 녀석은 부사절로 인정을 한다. 굉장히 사실 애매한 부분이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생각나니? 우리 앞에 이거였던 거 같은데. 페이지 이거 화면만 봐도 돼요. 요거 이어진 문장에서 앞에 있는 절을 뒤에 있는 절 사이에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지 이거.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요 문장은 사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문장의 형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문장의 짜임이잖아.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어져 있냐? 아니면 하나가 다른 놈을 안고 있냐? 얘는 이어져 있고, 얘는 이어져 있고, 얘는 요 안에 안겨 있으니까 아는 문장이 된다는 거야. 이 정도만 둘 다 될 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우리는 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 그럼 넣으면 부사절을 빼면 근데 뺐을 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는데 그때 그 앞절을 부사절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4페이지 관용절을 아는 문장. 우리 그게 여기 빠져있었어. 맞아. 부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저 부사절은 무조건 다 부사어로 기능을 합니다. 저 부사절이 이게 빠져있더라고. 부사절만 빠져있어요. 적었으면 바로 4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자, 관용절을 아는 문장 요거 또 당연히 외워야겠죠? 은는을던 나는 이거 학교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말하면 안 되니까 1학기 때 나랑 같이 내신했던 학교 친구들은 되게 금방 외워가지고 은는을도 아까도 대답 잘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 좀 생각보다 잘하겠지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3주차가 지났거든. 이제 아직도 못 외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랐어. 개인적으로는 학교마다 이게 좀 성향 분위기 차이가 있는지 은는을던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두면은 그냥 툭 나온단 말이야. 자, 우리 관용절 아는 문장 당연히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관용어 역할은 관용어 역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문은 빠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 어미만 바꿔놨으니까. 자, 보면 이 책은 내가 전에 읽은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던 책이다, 읽을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뭔 채가 있냐? 의미체가 있지. 얘는 과거, 얘는 현재, 얘는 과거에서, 얘는 미래. 물론 여기 좀 시간 관련된 부사어도 같이 사용이 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저게 없어도 지금 빨간색 밑줄 친 저런 부사어들이 없어도 읽은, 읽는, 읽던, 읽을 이런 어미만 가지고도 우리가 시제를 파악할 수 있다. 관용사형 어미는 시제를 나타내는 역할을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알아두시고. 그 이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시험에서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아래 거야, 아래 거. 아래 표를 좀 봅시다, 우리. 관형절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 이런 용어는 사실 지금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그 오른쪽 칸에 있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안긴 문장에 있는 하나의 문장 성분과 아는 문장에 있는 문장 성분이 겹치는 게 있다, 중복되는 게 있다면 이제 오른쪽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녀는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과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라는 두 개의 혼문장이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요 문장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는 문장으로, 안긴 문장으로. 근데 봤더니 그녀가 겹치네. 어떻게? 요 놈을 생략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완성된 그 아는 문장을 보면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를 사랑한다.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안고 있는 바깥에 있는 아는 문장을 보면은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럼 이제 요 놈이 이 괄호친 부분이 안긴 문장이 되는 건데 저 앞에 있던 문장 음악을 좋아하는 이라고 하면서 어미가 바뀐 것까지는 오케이. 관형절 그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음악을 좋아하다. 주어가 없어졌지.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 성분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으로 이제 안길 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겹치는 문장 성분이 있다면 생략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좀 자주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이거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물어보잖아. 그럼 대부분 애들이 혼문장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보여 걔네는. 이걸 놓치는 거야 이거. 사실 이 문장은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과 꽃이 마을에 피었다 이 문장이 더해진 거지. 근데 꽃이가 겹치네 생략 되고 이거 활용형 돼가지고 예쁜 꽃이 마을에 피었다 요렇게 되는 거잖아. 항상 앞에 살짝 꾸며주는 특히 관형사형 전선미가 붙어서 관형어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많이 놓칩니다. 이번에 내신하는 학교도 실태에 풀어보니까 수업을 하니까 설명해서 문제에서 해주니까 그때서야 다시 기억이 난 거지. 항상 그래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를 동사 형용사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략되지 않은 채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동격관형절 그 얘기인데 표시만 좀 해보면 생략되는 놈이 없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문을 또 봅시다. 그가 범인이다 라는 문장과 나는 확신이 없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보면은 아래 완성된 문장을 봤을 때 나는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다. 원래 그러니까 안고 있는 밖에 있는 아는 문장을 보면 나는 확신이 없다. 이제 요 놈이 안긴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가 범인이다. 그가 범인이라는 하면서 그대로 다 들어가 있지. 생략된 성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정도 이런 예문이 쓰인 건 좀 쉬운 거고 이런 게 쓰이는 건 쉬운 거고 더 어렵게 나오면 문장 5개를 주고 다음 중 안긴 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하나를 고르시오. 이제 안긴 문장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쪼개가지고 원래 형태가 어떤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관형절이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소설절을 아는 문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뭐 음기, 게이도록, 뭐 은는을 던
이런 걸 통해서 관형절이네, 명사절이네, 부사절이네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소설절을 아는 문장은 따로 별다른 표시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형태적 특징을 보면 문장에서 주어가 2번 나타난다. 서술어는 1번 나타나고. 그럼 이상하다는 거지. 자, 보면 길다. 서술어잖아. 뭐가 긴 거야? 코가 긴 거지. 얘가 주어야. 그런데 하나 나왔네. 주어 서술어. 근데 앞에 주격조사 가가 붙은 코끼리가가 남아있어. 얘는 일단 무조건 이제 주어란 말이야. 그럼 코끼리가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해당 서술어가 필요하지. 코끼리가 어떻다? 코가 길다. 이 뒤에 있는 코가 길다라는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코끼리가의 서술어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 서술절을 아는 문장.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형태만 보면 주어, 서술어로 보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 이거를 혼문장인 줄 안다. 그래서 혼문장, 견문장 구분하는 문제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오른쪽에 있는 서술절의 주어와 보어 구별하기. 자, 너희가 실수하는 과정을 보여줄게. 주격조사 가. 주격조사 이. 대답? 뭐지? 고민을 해. 일단 한번 멈춰 여기서. 그 다음에 아 맞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이거 있으면 보어랬지. 오케이. 이거 보어. 주격조사 가. 주격조사 가. 얘는 되다가 아니다가 아니네. 뭐지? 하면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 항상 그 보어 얘기하면서 복격조사는 주격조사와 생긴 게 똑같으니 항상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서술어를 잘 받아. 되다 아니다이면 보어고. 근데 또 봤는데 주격조사 2번 나왔어. 근데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아니야. 다른 놈이야. 그럴 때는 서술어에 대한 짝꿍, 작다. 뭐가 작아? 키가 작아. 수민이야 키가 작다라는 견문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는 혼문장이고 얘는 견문장인데 이제 그걸 섞어 놓겠죠? 선지 5개 중에 3개는 그냥 일반적인 견문장을 넣어놓고 2개 중에 하나는 이거, 2개 중에 하나는 이거. 이렇게 놓으면은 답을 얘를 골라야겠지. 아니면 혼문장, 일반적인 혼문장 3개에다가 요거 섞어 놓으면은 얘를 골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문제의 그 출제 의도까지 파악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고. 자, 마지막 우리 인용절입니다. 인용절 아는 문장. 인용절은 남이 한 말을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특징이 우리 앞에서 봤던 서술절 말고 나머지 그 절을 아는 문장들은 어미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얘는 조사야, 조사. 어미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놔야 되고, 인용절의 종류가 2개가 있죠. 남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이 있고, 또 그때는 라고라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라고. 간접 인용은 이 화자 중심으로 좀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고라는 애를 쓰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인용절은 부사어입니다. 문장 성분을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보면 철수는 나에게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 일단 라고 통해서 직접 인용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운표도 있어. 다운표. 아래에 있는 거는 고라는 게 쓰였지. 그래서 아까 잠깐 화면에 있던 이렇게 딱 적었을 때 화면만 봐도 돼. 철수가 말한 내용.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이거를 영희한테 전달해주는 상황이야.
철수가 하는 영희가 좋아 라고 말했어. 이건 직접 인용이지. 철수가 한 말 그대로 들어왔지 라고 묻고, 이걸 간접 인용으로 해보면 철수는 아니 좀 더 바꿔버리고 싶은데. 철수가 자기는 네가 좋다던데. 말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는 그대로 하니까 여기서 나는 철수잖아. 여기서는 근데 철수가 자기는 네가 좋다던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호칭이. 나를 기준으로 바뀐 거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접 인용보다 간접 인용이 문제에서 이제 건드리면은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다. 이런 거 다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 내용이 있죠? 어디가 있냐? 요겁니다, 이거. 그 인칭 대명사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달라질 수 있다. 높임 표현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로 해보세요. 다 뒤에 답이 있으니까 숙제로 해보고, 아마 문제들이 고3께 없고 고1, 고2 정도여서 기출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설명을 풀고 채점을 해보고 그러니까 오답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해설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하셨고 가.